네,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렉스턴 스포츠하고 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외장 사양 전면부라든지 후면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실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본 차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일반 스포츠 모델하고 칸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칸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10cm 정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적재 트렁크 공간이 약 30cm 정도가 더 깁니다. 그래서 화물을 칸 같은 경우는 500kg 정도 실을 수가 있고요. 칸이 아닌 일반 스포츠 모델은 한 400kg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칸은 리프 스프링을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약 700kg 정도였나요? 그 정도로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본 모델은 이제 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중간 트림이거든요. 20인치 휠하고 9.2인치 내비게이션, 요 루프렉을 선택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륜 구동을 선택한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자세히 익스테리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볼게요. 전면부 특징은 눈에 확 띄는 게 가운데 그릴이거든요. 이 그릴이 예전 스포츠나 칸 모델하고는 다르게 예전 모델은 이제 가운데쯤에서 이제 세로로 해서 약간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와서 보니까요. 그릴이 정말 커 보입니다. 그리고 칸 모델이라 그런지 가운데 이렇게 레터링이 있거든요. 레터링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유광의 크롬으로 이제 썼는데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화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사진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그레인이요. 육각의 이런 그레인인데 제가 어디서 본 거 같냐면 이거는 셀토스라든지 그런 데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운데 이쪽에서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좀 고급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바뀐 부분은 전면에 그릴이 바뀌었고요. 헤드램프는 기존 사양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이쪽에 안개등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걸 DRL이라고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긴 DRL은 이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헤드램프는 이게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아마 HID 헤드램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등급은 이게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LED 안개등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서 좀 더 실제로 안개등을 대부분 많이 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프로드에서 안전에도 좀 좋고요. 전면부 양쪽 끝에서 인상을 크게 줄 것 같은데 한번 켜볼게요.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전면부에서 한번 볼까요? 위에 LED는 약간 깜빡거리는 거는 이게 그 주사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보다는 확실히 이 칸이라고 보여지는 요 가운데 레터링이 상당히 인상 깊게 나타나고요. 차가 이 그릴 자체가 좀 위아래 폭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릴 위아래에서 차 전고가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렁크까지 높이가. 그래서 실제로 칸을 선택하는 비율이 초기 개발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 반반 정도 예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 거라면 가운데 있는 쌍용 마크 있잖아요. 엠블럼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날개 모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쌍용 원래 있던 그런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범퍼 밑에 하단부, 가니쉬도 전부 다 새로 바뀐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휠하우스 클래딩도 보통 튜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제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반영해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서 좀 더 오프로드 성격이 나는 그런 건데 이게 아마 트리어 패키지였나요? 그런 걸 좀 선택해야 되던가 아니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아마 기본 적용하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크롬 스포터링 휠 20인치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20인치 휠 이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기본 휠은 18인치고요. 오프로드를 많이 타시는데 본인은 18인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옵션으로 한 건 괜찮은 것 같고요. 20인치 휠 장착하는 거에 따른 옵션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패키지로 차라리 묶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던 게 안쪽에 보면 이런 이 커버도 좀 방음 처리된 재질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뒤쪽은 아니고 측면부에 이렇게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좀 옵션을 좀 다르게 선택하면 이게 아마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뒤쪽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뒤쪽 보시면은 이렇게 면발광이 들어간 부분이 이제 특징이죠. 기존에 렉스턴에서도 쓰였던 그런 방식의 면발광 기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상당히 기존 대비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부분 좀 반영한 게 여기에서도 이제 스포츠도 확대 적용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네요. 좀 더 실제로 보면은 화면에는 잘 안 담기는데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카메라에서 이렇게 이 물체 자체를
자체를 처리하는 방식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화면에는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조금 진한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개 차이가 거의 실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둘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칸 모델이라서 그런지 뒤쪽에 이제 칸이라는 이런 레터링이 적힌 이런 크레딩 이렇게 가니쉬가 부착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익스테리어 패키지인가 그걸 선택을 해야지 아마 이게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뒤에 스포츠가 레터링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륜구동 모델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 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적재량이 500kg로 써 있죠. 칸이 아닌 일반 모델은 400kg 정도고요. 리프 스프링을 하게 되면은 700kg까지 는다고 합니다. 적재함의 높이를 보면은 제가 키가 171 정도 되는데 한 요 정도, 가슴보다 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콜로라도라든지 이런 경쟁차들 보면은 이쪽에 발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을 밟고 위쪽으로 해서 뭔가 물건을 꺼내던가 뭔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치가 너트 스크류 그 너트 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이 차의 장점이죠.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뒤쪽에 리지드 엑셀이 들어가서 뒤쪽에 승차감은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를 넣어준 거는 잘 한 부분이고요. 이 차가 사실 가족용으로, 레저용으로, 특히나 요즘은 캠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쓰이는데, 2열이라든지 이런 시트 공간이요, 한번 볼까요? 2열 시트 등받이가 지금 보면은 세워져 있어요. 23도 정도 된다고 해요. 안쪽에 뭐 한 10만원 정도였나요? 그렇게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브라켓을 새로 바꾸게 되면은 애프터마켓에서 각도가 한 30도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한 6도 정도 더 뒤로 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도 그러고 그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었던 게 2열이 등받이가 너무 세워져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차들은 보통 보면 뒤쪽에 이렇게 개방형의 슬라이딩 도어 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게 적용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기타 옵션들 나름 괜찮기 때문에 차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그런 여러 가지 수요층을 만족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모노코크 바디가 아니라 프레임 바디 기반이에요. 그래서 차 플로어 높이가 이게 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이드 스텝이 이게 없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사이드 스텝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텝 밟고 하면은 보통 괜찮은 것 같고요. 사이드 스텝 높이가 이 정도 나옵니다. 30cm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내로 가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으로는 실내입니다. 실내 왔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 현대기아는 보통 이렇게 다이나믹 림 직경을 가진 이런 스티어링 휠 림을 쓰지를 않거든요. 근데 르노라든지 뭐 쌍용 이런 차들, 뭐 푸조, 시트로엔 이런 차들 많이 이런 다이나믹 림을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그립감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것 같고, 위쪽은 좀 얇게 되고요, 밑에 쪽은 좀 두껍게 이렇게 그립감 있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보니까 기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엠블럼만 지금 쌍용 마크가 예전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있었는데 그런 엠블럼이 이번에 팔자 이렇게 있는 그런 쌍용 마크로 좀 엠블럼만 바뀌었고, 나머지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거의 유사한데 이런 가니쉬가 조금 새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이제 나파 가죽이 적용된 시트는 아니거든요. 일반 가죽이거든요. 나파 가죽은 그 프레스티지 그 윗단계에서 기본 옵션 적용되는데, 이번에 새로 한 게 이제 시트 컬러 자체를 투톤에서 원톤으로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되는 거고요. 이 차는 지금 블랙입니다. 핸들 열선 키는 온오프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게 9.2인치거든요 9.2인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이 레이아웃 자체가 약간 이 내비게이션 자체를 대시보드 안쪽에 그냥 아예 넣어버리는 타입이라서 그런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10.25인치를 넣어주고 뭐 12.3인치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로 넣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은 와이파이 풀 미러링이거든요. 그래서 무선으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여기서 띄울 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도 띄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아날로그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벗겨진 부분이 이런 손잡이거든요. 손잡이를 기존 대비 좀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인테리어에서는 많이 바뀐 건 없고, 소소하게 뭐 시트의 커버라든지 이런 거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는 대부분 전면과 후면에 익스테리어라든지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개선시켜준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김벤치였고요. 감사합니다.